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야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 이성일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 주가가 하락하는 데 투자하는 건데 네.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의 주식 거래는 주식을 사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그러니까 살 때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좋은 소식인데요. 공매도는 거꾸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락에 투자한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순서도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게 됩니다.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팔아야 한다고 해서 공매도라고 하는데 값이 내리는 데 걸고 또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그 순서까지 모두 일반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없는 주식을 먼저 팔아서 수익을 얻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더 싸게 사서 비용을 치르고 그 차익을 챙기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네. 공매도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테슬라가 상장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를만 하면 기술이 없다, 또 뭐 고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계속할 돈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스톡옵션을 주고 또 인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성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더뎠던 테슬라로서는 매일매일이 생존을 건 싸움이었을 겁니다. 네. 심지어는 흑자를 처음으로 낸 작년에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거든요. 네. 주가가 너무 오른다 이러면서. 떨어질 거다라는 그렇죠. 예상으로. 그런데 이걸 모두 뚫고 주가가 작년에 한 해 7배 넘게 올랐으니까요. 예. 하락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 많게는 몇 조 원씩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작년 테슬라에서는 뭐 이 정도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불과 10여 년 전 독일에서는 5번째 거부로 꼽히던 사람이 공매도 투자를 한번 잘못했다가 예. 40조 원 정도까지 손해를 보고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자 또 기업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투자라는 그 위험성 말고도요. 시장을 좀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 직후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시장 하락세가 너무 분명할 때 공매도를 그대로 두면 시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당국이 개입해서 한시적으로 중단을 시키기도 했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증시가 공매도를 잠정 중단시켰었습니다. 네. 그때 중단됐던 공매도를 예. 이제 오는 3월에 다시 그렇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공매도를 흔히 그 시체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야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 일반 주식 매수의 경우에는 뭐 오르기 전에 미리 팔아서 좀 배가 아프다 이런 사람 말고는 네. 주가가 오르면 모두 다 이제 즐거운데 모두가 누군가 손해를 볼 때 돈을 버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거부감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네. 또 주가가 오를만 하면 누군가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내린다. 그래서 언제나 주가가 제자리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게임의 룰이다 이런 점일 겁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뭐 사실상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비유하면 기관 투자자는 칼을 2자루 들고 싸우는데 개인은 1자루만 들고 이에 대응을 했던 셈이죠. 작년 코로나 확산 직후처럼 시장 하락 쉽게 점칠 수 있는데도 개인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어서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불공정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칼에 비유하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할 기회를 허용한다, 내지는 네. 확대한다. 그쪽으로 방향이 가겠네요. 지금 금융위가 당초 추진했던 이제 방안은 이제 그런 쪽이고요. 네. 말하자면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개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자들에게도 1자루를 더 지어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죠. 근데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뭐 앞서서 극단적 위험의 경우를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요. 네. 공매도가 시장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서 결과적으로는 폭락을 막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또 그래서 이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네. 작년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도만 빼고는 모두 이걸 재개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없게 하는, 말하자면 칼 2자루 가운데 1자루를 빼앗아서 공정한 게임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근저에는 기관, 특히 그 해외 기관들이 공매도 룰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 이런 불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권까지 이 논쟁에 가세하는 바람에 결론이 정말 어떻게 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이 같은 그 투자자들의 불신은 반드시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칼자루를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네. 개인과 기관의 정보력 자체가 너무 다른데 과연 개인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